반갑습니다. 아고라TV 진행자 이재영입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남북관계 악화,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짜야 한다. 논평 시작 전 국가의 명칭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북한의 대칭어가 남한이기 때문에 본 논평에서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방송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가 저의 방송을 더욱더 알차게 만듭니다. 그럼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를 보면 관계 단절을 넘어 아예 끝장내겠다는 태세입니다. 6월 15일 남한 정부는 대북 특사를 제안했지만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에 의해 단박에 거절당했습니다. 북한은 6월 16일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17일 개성공단과 비무장지대에 군사배치 및 군사훈련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무장지대에 병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해안포 부대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백가쟁명이 있지만 정곡을 찌르는 해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남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강대강 대치의 자제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을 분석한 후 장기간에 걸친 전략을 짜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 행위는 대북전단과 같은 특정한 기간에 발생한 특정한 사건이 원인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남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현재와 같은 남북한의 강공 모드가 걱정이 됩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 행동에 강력한 대응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군사 도발에 대한 응징을 예고했고 통일부는 북한 책임론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에게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태세를 주문했으며 통합당은 무력 응징을 넘어 핵무장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일방의 적대적 행위가 상대방의 대칭적 반작용을 불러오고 이들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갈등이 분쟁을 거쳐 전쟁으로 상승한다. 전자는 거울 이미지 이론이고 후자는 전쟁 발발 과정입니다. 북한의 강경 대응에 남한의 강경 대응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나 무력 충돌로 이어지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둘 중 하나가 멈추어야 상대도 멈춥니다. 형이 먼저 멈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북전단 때문이다. 늘 있어 온 대북전단이 현재의 대북관계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대북전단의 확정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이 잘못되었으므로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습니다. 국가의 행위는 국제구조와 국가 이익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 국제구조는 중미 간 갈등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이념적 종주국이며 경제적 의존 상대입니다. 중국 편에서 남한을 적대시하는 행동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 압박작전으로 구상한 G7 확대기구에 남한의 참여 선언이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국가 이익의 측면에서 북한은 남한의 덕을 본 게 없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 시기에 미국 주도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4건이나 이루어졌습니다. 세 차례의 북미 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북관계 악화의 원인은 북한의 전략 수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즉 중미 갈등 구조에서 확실하게 중국 편에 서서 중국과 함께 자신에게 부과된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해제하려는 전략입니다. 악화된 남북관계, 무력 충돌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현실적이고 가능한 정책을 구사해야 합니다. 특사 파견이나 정상회동은 빵깨이 같은 제안입니다. 북한이 거부하겠지만 받아들여도 구조적 제약을 극복할 수 없고 북한의 국가 이익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특히 특사 외교는 교환 카드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북미 회담에서의 지렛대 역할 같은 교환 카드가 있었습니다. 현재 북한이 남한의 대미 외교 능력을 불신하고 있으므로 북한을 만족시킬 만한 카드가 남한에게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사 파견 같은 정책은 빵깨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빵깨이는 경상도 사투리인데요. 소꿉놀이라는 의미입니다. 독자적 남북 경협으로 국민을 현혹해서도 안됩니다. 북한으로 현금 반입을 막는 안보리 결의안 2270호, 대북 금융 지원을 금지한 2321호, 대북 합작 사업을 막는 2375호, 기계, 전자, 운송기기의 북한 반입을 금지한 2397호, 이러한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남북 경협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가능한 대북 사업은 사회단체와 종교단체 그리고 UN을 통한 인도적 지원입니다. 더불어 미국의 독자적 혹은 UN 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막아야 합니다. 미중 관계 회복에 대비하여 중소 및 다른 안보리 이사국과의 협력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거나 북미 회담을 성공시킬 로드맵을 짜야 합니다. 대북 관계는 현실 인정이 출발점입니다. 현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과거를 기준으로 잡으면 혼란이 있고 그만큼 해법을 찾는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 정부가 헤매고 있는 사이 미국은 기존에 존재하던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것만 막았더라도 북한의 태도가 조금은 누그러졌을 것입니다. 정부가 머뭇거리면서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처럼 좋은 기회가 자꾸 날아가 버립니다. 무엇보다 대북 정책에는 국민이 뒤를 받쳐 주어야 합니다. 국민이 좌우로 분열되지 않고 정부를 지지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죠. 정부는 북한이 적이 아니라 통일의 동반자라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민주평통과 같은 헌법기관,
민화협과 같은 민간 통일기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 효과는 증폭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고라TV 진행자 이재영입니다.